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좀 백그라운드 다르고요. 저는 그 회사에서 그 통계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핀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어큐러시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실전 테스트에서 제로가 나와가지고 기각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제일 금융 핀테크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상 탐지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카드사에서 연체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대금을 안 냈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네. 3% 되면 카드사가 망합니다. 네. 0%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불균형 패널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일반적인 게 금융회사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이 보험금 청구하면은 실제로 청구 건수 돼가지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보험 청구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보험금을 타신 그 액수까지 본다고 그러면 비율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제일 단순한 분류 모형인데 데이터 세트가 불균형일 때 벌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분류명부터 해가지고 쉽게 한번 리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명 보시면은 그 어떤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본다 그러면은 보통 분류 모형을 입문할 때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아이리스 하고 PC마켓. 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게 어느 분야에 있는 건지 어떤 거에 있는 건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쉽게 그리면은 이 물고기 데이터고 이게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게 물고기 특성 가지고 판정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였죠. 저희가. 그 길이하고 무게 써가지고 저렇게 저희가 라벨링 만드는 거죠. 만약에 저거 없으면 뭐가 되죠? 저거 없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네. 너무 쉬워가지고 까먹는 군집 분석입니다. 네. 저거는 판별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라벨링 하는 거고, 그래서 길이 무게 봐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1하고 0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라벨링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한 다음에 눈 가리고 이게 뭔지 맞춰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점수를 내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게 지도학습이온 거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라벨링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모델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이때까지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물어볼 때 올 여름 물어볼 때 올 여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업계들이 눈치 싸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콩국수를 언제 출시할 것인가. 두 번째.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여름 수영복 언제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헬스클럽 이제 그쵸? 태닝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예전에 이걸 누가 물어봤을까요? 보면은 업계 경력 25년 차에 대신 전문가가 와가지고 아마 6월 달에 비가 올 6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것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라벨링만 잘한다 그러면은 전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람의 개입 없이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는 게 이렇게 많이 보죠. 네. 2017년도를 계속 쓰는 게 이때가 제일 좋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물어보는 게 저희 쪽에 오겠던 게 금융감독원 기억공시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열심히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 정리하면은 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네. 스팸 문자 보게 되면은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 후반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즘 혹시 스팸 문자 어떻게 오시는지 보시나요? 요즘 스팸 문자는 저거에 기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네. 그냥 오른다. 어떤 공시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원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께 주라고, 기업 공시 저런 게 있는데, 저걸 줘가지고 여러분께 판단하라 그러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 같은 데 본다 그러면은 매일 올라가는 게, 연초에 보면은 그 재무제표로 있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항상 베스트셀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2, 3월 달에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걸 해가지고 주식 방송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굿뉴스, 배드뉴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언제 살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대해 가지고 알아주는 정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가 데이터나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매도나 매수 시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머신러닝을 만든다 그러면은 많이 보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낼지 만들어주는 거 쓰는 게 시장에서 많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해가지고 모델 만드는 건데 여기서 볼 때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살 거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또 보는 게 이 고객이 우리 진짜로 제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예전에 전문가가 봐왔던 것 갖다가 이렇게 잘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이거의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분류모형 같은 거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 만들 때 본다 그러면은 분류 모델이 들 수 있는 여기서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이산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 판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또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보험을 받냐 안 받냐 그래가지고 이게 Y인 거고요. 나머지 변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보통 분류 모형의 어떤 데이터 셋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걸 갖다가 쓰는 건데,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실제 예, 아니요 말지만 우리가 중간값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은행 같은 거 본다 그럴 때 많이 보는 게 대출을 해야 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제일 비중이 많은 거는 바로 옐로존입니다. 판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한두 개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보다는 요즘은 3, 4개 드는 거고, 그리고 또 보는 게 신용등급이 총 몇 등급까지 있죠? 보면은 네, 9등급, 뭐 10등급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등급이 몇 등급에 속할 건지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등급을 갖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류 모델 같은 거 본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쓸 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정확도를 보긴 봐요. 근데 이런 사업에서 본다 그러면은 요구의 의도라든지 요구에 대해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시장 매력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선 비즈니스에서는 정확도는 일단 두 번째고요. 과연 이 정보가 시장에서 많이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보는 겁니다. 올해 한번 제가 괜찮은 금융과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즘 뭐가 제일 큰 문제죠? 수원, 영통구,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천안도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보면은 전세 사기죠. 전세가 어떤 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부동산 연구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시류를 되게 많이 타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에 대해 가지고 분류 모델은 어려운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신 다음에 내가 어떤 관심도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확보돼 있으면은 좀 좋은 분야부터 해가지고, 내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작년에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위험도나 이런 걸 갖다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일 잘 팔릴 거예요. 네, 스타트업 중에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 Y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보는 게 일단은 분류 모델에서 볼 때 한번 이걸 비즈니스로 쓰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보는 거, 분류 모델로 제가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제일 커요. MBTI. 네. 요즘 대학교에서 MBTI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MBTI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MBTI를 맞췄어요. 예를 들어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누가 MBTI를 맞췄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얘 잘한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일반 민간들에게 어큐러시 90 몇 프로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 MBTI 맞췄다 그러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MBTI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양성, 음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 비정상 같이 해가지고 주로 게임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핵을 쓰는 거냐, 핵을 쓰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많이 해요. 네. 실제 보면은 스마트 공장에서 쓰는 건 어떻게 되냐면 전류나 이런 거 흐른 다음에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삭제시킨 다음에 전류를 그려가지고 실제로 전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가까운가 그래가지고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상인 건지 탐지하는 걸 많이 쓰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진단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장에 엔드 간다 그러면은 초계적인 모델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뭐 쓰는 용도나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로 원리를 본다 그러면 이래요. 모델을 본다 그러면은 두 가지 그룹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델을 해가지고 선을 잘 그려가지고 저기 두 개를 갖다가 구분하는 선을 잘 그어가지고 저기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모델 같은 거 본다 그러면 이게 뭐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저렇게 단순히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분류 모형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본다 그러면은 어떤 원리냐 보면은 두 가지 집단이 있고 구분선을 그어가지고 A나 B 집단을 갖다 구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형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게 되겠죠. 네. 한번 그러면 불균형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 아마 실습형 정보라 그래가지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그 노션으로 링크가 나와 있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분류 모형 만들어 가지고 할 건데요. 분류 모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진단기예요. 검사 진단기고 제가 90%의 진단율을 가진 거고 정확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에게 딱 했더니 갑자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90% 확률로 병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그 머신러닝 모델을 갖다가 기업체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판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삑 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지금? 그럼 이게 90% 확률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 오늘 보니까 앞에 계신 교수님도 그렇지만 그 대학교 때 초창기 때 많이 보는 건데 뭐죠 이게? 검사 정확도는 어떤 거냐면요. 양성 병이 있다고 판정됐을 때 실제로 B 울리는 거고요. 저희가 한 건 뭐죠? B 울렸을 경우에 양성인 거 물어보는 거죠. 역확률의 문제입니다.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코로나였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 해외에 있다가 게이트 닫히기 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인상적인 게 한국에 딱 오니까 2019년도에는 되게 그 면세점 해가지고 되게 화기했는데 2020년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방호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되게 충격 먹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 명단을 공개하더라고요. 그 당시 수치예요. 초창기 때 보면은 코로나 환자 수 몇 명이었죠? 뭐 100명, 200번 해가지고 코로나 47번, 뭐 70 몇 번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코로나 몇 번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됐어요. 네. 자,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떤 거냐면 10,000명 중에 1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때 진단기가 90%래요. 요걸로 삑 찍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네. 네. 사이파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엑셀로도 구할 수 있고요. 손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우리가 많이 봤죠? 이게 뭐죠? 네. 컴퓨전 매트릭스를 갖다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복균자하고 정상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 수치는 여러분이 뒤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은 계산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정확도 보면은 0.8%입니다. 10,000명 중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코로나 퍼지고 있었을 때 자가 진단기 써가지고 음성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만 믿지 않고 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네 혼났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자가 진단 키트 어디서 팔아요? 편의점 약국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의 수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걸린 사람들의 잠정 수치가 절반 이상 넘어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85%까지 올라갑니다. 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금융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보면은 이상 탄질 때 그게 내용이 보면 되게 적다는 얘기예요. 10,000개 중에 예를 들어 전치하는 비율이 한 4%, 5% 돼가지고 망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었습니다. 네, LG카드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저랑 세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 본다 그러면 이게
그 핀테크라든지 금융권의 어떤 이상 탐지 모델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놓고 보험사가 바라는 건 이래요. 보험사가 바라는 우수한 고객은 보험료를 내고 안타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드를 제때 내시는 분들이고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보험금을 타는 거라든지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카드 연체부터 해가지고 또 요즘 문제가 됐죠. 네, 요즘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대출 은행에서 가면은 해줄까요, 요즘? 여기는 해줘요, 강남은. 근데 천안 같은 거나 이런 쪽에서는 안 해줘요. 이유가 뭘까요? 담보 가치가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계산해야 되는 건데 잘못하게 되면 되게 위험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집의 담보가 유지될 것이냐 유지되지 않을 것이냐 해가지고 실제 금융권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상 탐지 모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요거를 잘 잡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매트릭스를 만들면 뭐가 될까요? 이 조건부 확률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면은 뭐가 될까요? 네. 그 대학교 교재에서 많이 봤던 마르코브 매트릭스가 됩니다. 마르코브 확률이고 정보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것 같다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든 건 여기에 따르면은 자가 진단 키트예요. 머신러닝 모델이요. 근데 그 머신러닝 모델의 어떤 정확도를 볼 때 이게 큰 단점이 샘플 수가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이 정확성이 담보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네. 여기 볼게요. 잠시만요. 네. 코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는요, 그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보는 게 전공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겠지만요. 이게 그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건 여행자 보험 데이터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입한 분 중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들에 대한 비중이 나타나는 게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셋은 공개된 거고요. 미국 데이터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이거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의 대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연습용 데이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여러분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코드 복사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지금요. 보험금 여행자 보험을 파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Y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면은 바로 보험금 청구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갖다가 낼 때 이 고객들이 이 고객들에 대해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 고객이 과연 여행자 보험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갖다가 판정하는 모델입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 뭐 전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입니다. 혹시 여행자 보험 타보신 분? 아, 저는 그런 있군요. 세 분,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탈 걸 후회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게를 먹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이를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행자 보험 들었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들 때 아마 하는 게 아마 그, 단체 보험이나 이런 거 외고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볼 때 실제로 청구하는 비율이 되게 낮아요. 1%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낮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데이터셋이 보면 여기가 보면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와 청구하지 않는 거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전형적인 불규정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셋은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데이터예요. 근데 금융 분야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돈 안 갚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자 연체되는 거. 그리고 혹시 기업 재무 혹시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기업에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대금을 받죠? 그 대금을 갖다가 다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매출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돈을 떼인다 그래가지고 미리 반영하는 게 있고 대손 삼각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손 삼각률이 보통은 한 1%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거래처 중에서 돈을 제때 안 내고 문 닫고 도망가 버린 경우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중도 되게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경계통에서는 보면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 같은 걸 본다 그러면은 요거는 근데 좀 달라요. 이거는 보니까 보통 요즘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지금 6만 개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 가입자들의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 세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볼게요. 실시간, 네. 그래서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임 해가지고 좀 줄여볼게요. 보험금 청구하는 게 1%고 나머지는 99%는 다 가져갑니다. 다 청구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여행자 보험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뭐 항공료나 이런 거 본다 그러면은 갈 때 1,500원짜리 제주도 갈 때, 그다음에 해외 갈 때 보면 2만 원, 3만 원짜리 이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분류명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분할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확대해 볼게요. 클레임이고 전체 보험금 청구가 1% 수준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도가 얼마나 하냐면은 네, 98%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하죠? 그럼 이거 왜 한 걸까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정확도 판정 어떻게 하죠? 모델의 정확도.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AI 모델에서 한다 그러면 정확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TP나 IP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 나오는 건데 은행에서 보는 거는 정확도를 보지 않아요. 보험사는 딱 하나만 봅니다. 뭘 볼까요? 이겁니다. 네. 뭘 볼 거냐면은 보험금 청구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거 클레임이라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만 봐가지고 자 이거는 보니까 다 보험금만 청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델한테 준 다음에 자 보험금 청구한 거고 다 이거는 한 건데 네가 이거 얼마나 잘 맞추냐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한 데이터만 모델에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 예상했던 게 다 적어도 98% 정확도니까 대부분 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네, 다 0 나왔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표가 AI 팀한테 자 머신러닝 이상 탐지 모형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문제 없습니다. 에큐러시 98%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표 회사 관계자에게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맨 마지막 검증으로 자 저희 그 보험금 이때까지 청구한 데이터인데 맞추는지 봅시다 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몇 프로 나온 거죠? 네,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여기 정확도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네, 뭔가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이래요. 저 그 다단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대요. 네, 어쨌든 가볼게요. 제가 뭘 빼놓고 지금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을까요? 정확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속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확도 98%고 여기에 어떠한 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했던 것도 이해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결과를. 아까 앞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뭘 주냐면은 금융권에서 바라는 건요. 우리가 정확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정확도 계산한다고 할 때 본다고 하면은 맞은 걸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거하고 비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도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불균형 패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정상적인 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돼요? 극단적으로 낮죠. 그래서 다 못 맞추더라도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래요. 우리가 이건 여기 있는 데이터 정확도는 뭐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건방열 써가지고 이런 거죠. 실제로 병이 있는 거, 실제로 불량인 사람, 실제로 보험금 청구한 것 중에서 이 모델을 갖다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히 맞추느냐 보는 게 여기에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금융사나 이런 쪽에 제한할 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운 좋게 저희 회사는 우리은행 핀테크나 이런 쪽에 있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요.
모델에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갖다 그대로 여기다가 은행 쪽에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검증이나 실사해가지고 대부분 다 무너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정의를 잘못한 거예요. 정확도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정확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AI 모델의 정확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탐지 모델에서 특정한 도면의 정확도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은 관례적으로 맨 마지막에 실제 쓰는 용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데이터 줬을 경우에 이걸 정확히 판정하냐 보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왔던 AI 모델의 정확도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나오지 않고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조건부 확률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조건부 확률을 언제 배우냐면은 통계학 개론 시간에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쉬워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데이터가 불균형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금융 모델에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봤는데 코로나 환자 수 정확도 어떻게 올렸죠? 많이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모델 중에서 보면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혹시 인블렌이라고 불러봤나요? 인발랜스. IMBLEN. 이거는 통계 패키지 중에서 정말로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불균형 데이터셋을 위해 가지고 정확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는 경우에 본다 그러면은 수식도 붙이면 이게 스무드 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패키지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IMBLEN이죠. 이거 인발란스된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쓰는 되게 뭐랄까 다른 분야는 잘 쓰진 않고요. 불균형 데이터 쓸 때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수 있어요. 엑셀로 곱하기 5 하면 돼요. 이거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50대 50을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가 요거는 잘 모르지만 그 밑에 거 보면 이렇게 돼요. 0과 1에 대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통상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패널 숫자가 되게 적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가중치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모델의 정확도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모델 말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죠? 똑같이 볼게요. 이게 이거였죠. 아까 전에 하나도 못 맞춘 거.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맞춘다 그러면은 네. 98.64% 맞춥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에 지금 쓴 방법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돌직구로 50대 50 맞추는 거예요. 과연 50대 50이 맞을까요? 분포 쓰면은? 똑같은 거 50대 50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0대 50 맞추는 게 여기 있는 얘기라 그러지만은 조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본다 그러면은 분포를 갖다가 비정상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1%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물어볼 때 그래도 반은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볼 때 하면 극단적인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뭘 보냐면요. 정규 분포라든지 여러 분포를 가정해가지고 맞춰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정규 분포에 대해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NP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함수에 대해 가지고 노멀라이즈 써가지고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정해가지고 모델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0대 50이 아니고 분포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는 근데 0과 1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30%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델 만들어가지고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다 그러면은 50에 비교하면 50보다는 좀 낮은 비율이지만은 정확도가 나름 95.7%까지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델 자체는 어렵진 않은 건데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방법은 그냥 50도 50 쓰라는 게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 보면은 여러분이 쓰는 정기원포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정기원포를 쓰는 이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볼게요. 제가 신용등급 분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상대평가입니다. 1, 2, 3, 4, 5, 6, 7, 8, 9, 9.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숫자가 제일 낮고요. 가운데 등급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 탐지 모형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분류명 써가지고 여기 있는 모델은 9개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기존에 있는 스무드보다는 아마도 그 9개의 분포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 뭐 정규 분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가지고 뭐 포화순 분포라든지. 포화순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네. 혹시 이런 분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화순 분포. 포화순 분포 어떻게 보냐면요. 많이 보는 게 강남역에서 제일 알바를 많이 뽑는 알바 부채가 제일 빈번한 가게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강남역 근처에서요. 아르바이트생이 제일 기피하는 가게 이름. 빵집도, 네. 비슷했어요. 1위 한솥도시락이고요. 두 번째가 서브웨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열심히 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100개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강남 쪽은. 근데 학교 쪽은 어떨까요? 네, 교수 세미나 빼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쵸? 되게 위험한 데죠. 알바생들이. 이유는 뭐냐면 이래요. 포화성 부분 뭐냐면 우리가 한 건, 두 건, 세 건 해가지고 배달 콜수라든지 사망자 수나 이런 거 볼 때 이게 정규 분포는 아니고요. 양쪽에 있는 극단보다는 가운데가 많은 분포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가정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쓴다 그러면은 분포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고 뭔가 포화성 분포 같다 해가지고 요거 써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이거죠. BMI. 체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고도비나 고도비만 해가지고 사람들의 체형을 보는 것도 어떻게 해보죠, 우리가? 저기 있는 등급으로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 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볼 게 분류명을 쓰는 건데 0일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9개, 5개나 6개 되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쪽이나 이쪽은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모델을 만들더라도 정확도나 이런 거 볼 때 어디 등급은 되게 잘 맞추는데 어떤 등급은 못 맞춥니다. 기존의 모델은. 그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분포를 갖다가 이렇게 정규 분포라든지 여기에 있는 맞는 분포로 바꿔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네. 요즘 보면은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네. 우리가 보면은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네. 하나 볼게요. 네. 금리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1년 전에 주식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1년 전에, 2년 전에. 네. 2년 전에 기억나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주식 어제 비해서 7% 올랐대. 에게. 지금 어떻게 되죠? 주식 5% 올랐대. 그거 뭐야 그래요. 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정규분포에 근거해가지고 값을 구했는데 이게 지금도 맞을까요? 네,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분포 같은 거 구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규분포나 이런 거의 뜻은 뭐냐면은 양쪽 극단보다는 가운데 값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기억나는 게 면접 봤던 곳이 있었는데 전화 오더니 회사가 망했대요. 2008년도, 9년도에. 뭐였냐면은 환율에 대해 가지고 기억나는 게 1,300원부터 1,100원까지 이래가지고 95% 구간에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게 빗나가가지고 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 판결 났죠. 이름이 킥코입니다. 그래프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상하는 게 이때의 어떤 분포를 했을 때 중간값하고요. 이때 중간값하고 값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모델 추정한다 그러면은. 분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약간 이상 탐지나 이런 거 같은 거 쓴다 본다 그러면 또 쓰는 게 만약에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규분포를 썼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어떤 분포를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막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갑자기 집주인이 갑자기 전락이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까지 모델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분포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정규분포 이런 거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이렇게 코드를 드렸는데 다 눌러봐도 돼요. 제대로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 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실제 보면 0과 1밖에 없어요. 그래서 0과 1밖에 없으면 굳이 정규분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5등급을 쓴다든지 9개의 등급을 쓰는 분류 모델을 쓴다 그러면은 정규분포를 쓸 경우에 좀 더 여지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디폴트 값이 5대로 되어 있고요. 네, 바꿔 상관없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험도를 봤을 때 100개 중에 1개 걸리겠죠. 근데 수원, 영통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한 30개가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모집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디폴트 값은 5대5로 많이 쓰고 예시는 5대5로 많이 씁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샘플 수가 10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해요? 만약 가정할 때 샘플 수가 10개고 9개고 11개고 12개예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가정 못하죠. 하지만 소규모 표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를 거라고 믿고 쓰는 분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은 네, 이거죠. T분포라 그래가지고 샘플 수가 2개부터 돼요. 2개, 3개, 4개부터 하는 거고, 근데 믿음은 뭐 이래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T분포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임원하고 T분포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 맨날 싸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론,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회장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샘플을 뽑는 건데 극단적인 것 때문에 실제로 볼 때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샘플을 잘 뽑았으면은 이걸 근거로 샘플을 근거로 해가지고 평균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쪽 범위 내에 모집단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거 신뢰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95%, 99%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예상 강수량도 본다 그러면은 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B가 5% 밖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죠. 내가 언제 100%라고 해서 95% 범위 내에 있다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추정하는 거고요. 예측이 안 되죠. 네. 과거에 우리가 모집단이 우리가 볼 때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작은 데이터가 있는데 요 그래프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샘플 수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이 T분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숫자가 30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0이 되면은. 네, 이거 미디어 뭐냐면은 400, 500원 값이 없어요. 4, 500이 되면은 표준 정규분포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해결해요. T분포로 해가지고 소규모 보는 표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맞다고 믿는 거고, 보안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100% 예측은 못하고 배려를 준 다음에 그 경계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측이 아니고 통계에서는 추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달라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틀릴 수 있는 거고, 틀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저희는 추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될까요? 보면은 AI 모델하고 저희 통계 쪽하고 많이 싸우는 게, 요거만 얘기가 맞을게요. 이건가요? 저희는 요거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대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거를 쪼개요.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발리데이션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서만 정확도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 정확도가 여기 담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샘플을 쪼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리얼월드에 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네, 박혜선 그 저자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네, 뽑아가지고 쓰고 과거 데이터는 빼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질문이 또 있죠. 과거 데이터 중에 얼마나 빼야 되는 거고 신규 데이터 중에 몇 프로를 추가해야 되는 거고 가중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정답은 업종마다 달라요. 저희는 이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르고 아마 금융이나 보험사부터 해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거를 이제는 사람이 안 해요. 그냥 시스템 같은 거 와가지고 한 번 추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데이터셋을 얻고 갱신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델 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예 그 서비스 아예 뭘까요? 아예 그냥 오퍼레이션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챗GPT 갖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가 로봇 기사 쓰는 건데 챗GPT로 해가지고 증시를 준다면 기사 쓰라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업의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 기반을 볼 때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얘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아마 과거에 금리가 0%일 때 상황하고 그 다음에 7%일 때 상황이 다르죠, 지금하고.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별 도움 안 되고 아마 지금과 제일 도움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현재와 금리가 제일 비슷할 때 데이터를 쓰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코드나 이런 거는 지금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공개된 데이터고, 네. 뭐,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